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보시죠. 밤사이에 펠로시 의장의 이슈, 그 뉴스로 외신과 우리나라 언론이 도배가 됐습니다. 대만 방문할 당시의 의상인데요. 공교롭게도 제 의상과 겹치긴 하네요. 하나하나 관련 이슈 풀어보면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화권 증시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최근 좀 연속된 부진한 흐름이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여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덜 빠졌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평가를 굳이 찾자면 이렇게 달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는 북한 미사일에 어느 정도 좀 단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죠. 보통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이날은 새우등보다 고래등이 더 터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증시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 지난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끈한 반등세를 연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상으로도 쉬어갈 자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쉬어갈 명분을 찾던 증시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지금 경기 둔화 현실화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전망치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기 성장이 좀 둔화되면 부양책이 강력하게 나와주면 이를 상쇄시켜줄 수 있을 텐데 중국 정부는 지금 소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잔뜩 좀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원래 당초에 목표했던 GDP 성장률 목표치 5.5%였는데 이것도 강도 높은 목표가 아니라 그냥 지침일 뿐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 경기 침체 논란이 거세죠. 2개 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3대 지수는 잘 버텨주면서 장중에 또 상승 전환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눈치를 보면서 모두 마이너스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 와중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관련 레포트 스몰캡 리포트 8월 거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슈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대두되기 시작한 건 조금 더 이른 28일부터였습니다. 이 두 정상이 통화회담을 했었죠.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2시간 17분 동안 통화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이슈가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은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불장난하면 다 타죽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회담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그 통화 내용 원문을 공개했는데 그 원문을 봤더니 정말 화가 많이 나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통화 이후에 오히려 더 이 미중 갈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불을 지핀 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었습니다. 간밤 대만에 도착을 했죠. 예, 요 의상 입고 도착을 했습니다. 25년 만에 미국 현직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요즘 참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이벤트를 많이 마주하게 되네요. 자, 내용 함께 보시면요. 펠로시 의장이 지금 남중국해를 우회해서 대만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욕 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꺼낸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무력 시위 돌입을 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대만 사방에서 해상 공중훈련 그리고 실사격 실시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죠. 사실 대만 그 주위를 완전히 포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순방 일정 중에서 이 일인데요. 오늘까지죠. 이제 대만 여기에 갔다가 이제 한국과 일본을 가게 되는데 펠로시 의장이 떠나고 나서 이제 실사격 준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있기는 있습니다. 전면 대치는 약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시장은 희망회로를 돌려서 굳이 이제 해석을 하려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음 보시죠.
자, 먼저 이 인물이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인데요. 미국 권력 서열 3위입니다. 40년생으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2살 누나입니다. 보란 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연고를 쫙쫙 찍었던 이 화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이제 악수를 거절을 해서 이제 바로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뒤에서 쫙 찍는 그 화면이 잡힌 내용입니다. 중국의 강경파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성명을 낭독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공안한테 쫓겨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이제 올림픽 있죠. 이제 베이징에서 했던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보이콧을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민감하게 중국에서 보는 인물이기도 한데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 중국 모두 지금 군사적 위기를 만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을 가능성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10월에 공산당 대회 앞두고 있고요.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둘 다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3연임 지금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내부 평가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역대 최저 지지율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군사적인 긴장감이 증대될 때 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미국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 결집 트리거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동맹의 결속 다질 수 있겠고요. 대만의 기술 동맹 강화 가능합니다. 반도체, TSMC 등이 이제 대만의 기술력으로 꼽히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고요. 리더십의 소구력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를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독재를 공고히 할 수 있고 또 매파적인 외환 정책을 하고 싶었는데 내심하고 싶지만 외부의 요구로 그렇지 하지 못하고 있죠. 이 정책에도 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지지율 반전 카드로 의심하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생각의 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대외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카에다에서도 이란에 대해서도 지금 전선을 확대하면서 시선 분산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당잠사에서 말씀드린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40% 평균으로 최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 데이터라서 지금은 더 떨어져 있다는 것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펠로시 폭풍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실은 아직 펀더멘탈보다 센티멘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아직은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에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시나리오는 총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은 중립 시나리오인데 현재 상황에서 더 크게 확산이 되지 않고 그냥 마찰이 조금씩 반복되는 가능성.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죠. 블랙리스트의 기업을 올리거나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제 마찰의 전면전일 텐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는 보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 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이거죠.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그냥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 다만 만약에 사태가 발발이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채권금리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충격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방산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공방 강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좀 녹아져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보시면 긴축에 대한 강도가 다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페드워치 자료인데 9월 FOMC에서 원래는 50bp 인상 가능성 베팅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대만 이슈가 부각되고 하루 만에
이쪽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베팅이 확 높아졌습니다. 원래 전날 29%였는데 4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양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물가가 더 올라가서 더 강력한 긴축이 나와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를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히트맵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약세를 보였죠. 은행 섹터 정말 부진했고요. 기술 섹터 두루두루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상승인데 테슬라는 요즘 친환경차 상승이랑 같이 연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과 대부분의 섹터들, 헬스케어까지 이날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전 섹터 하락 마감이었는데요. 그나마 이 방산 섹터 홀로 상승세를 씌워냈습니다. 종목별 흐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그래도 테마 섹터별 상승률 상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석유가스 시추 테마가 여전히 상승세를 씌워냈고 태양광 발전, 카지노 여행, 풍력, 친환경, 리튬, 우라늄, 우주 위성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큰 카테고리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원전, 그리고 신재생 쪽은 친환경, 풍력, 태양광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통에너지가 석유, 가스 시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 방산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연결고리 찾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러셀 2000 지수만 홀로 상승세를 씌워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스몰캡 리포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8월은 시장 전체보다 모멘텀 플레이를 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유망 sek터로 바이오, 모바일, 우주항공과 로봇을 꼽고 있었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7월에도 굉장히 강했지만 그래서 하반기에도 쉴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이벤트가 남아있고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유망 섹터로 볼만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바일 쪽은 애플 중심으로 수요가 탄탄한 쪽 살펴봐야 한다라는 코멘트였고요. 우주항공과 로봇 같은 이제 여기에 방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소형주 탑픽 종목까지 아래에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구체적인 투자 판단 듣도록 하겠습니다.